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대책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이런 기대감이 금융시장에서도 매우 크게 나타나면서 주가의 급등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좋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정책일 수밖에 없어서 당장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닌데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보면 또 한편으로 걱정이 돼서요. 자동차와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저희가 기자를 두 분을 직접 데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출입하고 있는 권순우 기자 그리고 증권부 조영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자, 먼저 권순우 기자, 수소 산업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소차까지는 알겠어요. 수소차 산업하고 수소 산업하고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수소 산업이 레인지가 훨씬 넓죠, 범위가. 그러니까 수소차 산업이라는 거는 수소 산업의 어떤 한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소 산업이라는 말 자체가 좀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수소 산업이 뭐 수소를 만드는 산업인가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수소 산업은 기본적으로 그 지금의 어떤 석유를 기반으로 한 모든 에너지 산업을 수소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원유를 끌어내서 석유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수소를 여기다 대체를 하면 수소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보시면은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뭐 튜브 트레일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유조선이나 어떤 뭐 석유 탱크 이런 거를 대체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석유를 사용하는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석유를 사용하는 뭐 석탄 발전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수소로 바꾸는 게 이제 큰 틀에서의 수소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만 유독 눈에 띄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 수소 산업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소 전기차 분야에서 좀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고요. 나머지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S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용, 빌딩용 발전용 연료전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수소차 하나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업들이 그 건물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소 발전기도 갖고 있고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석유로 하는 모든 걸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수소 경제라는 건 뭐 지금 개념을 좀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수소 경제가 나중에 발전하게 되면 꽤 큰 경제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석유를 대체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석유라는 거는 사실 글로벌 전쟁, 뭐 어떤 지정학적인 위기를 맞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이잖아요. 이거를 수소로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갈등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전에도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그런데 유조선도 바꾸고 정유 시설도 바꾸고 거기서 석유를 캐는 것도 바꾸고 이걸 다 바꿔야 되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이전까지도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잘 안 됐던 이유는 수소를 가지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좀 많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고 기존에 탄탄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예를 들면 오일 메이저 같은 경우는 정말 글로벌 정치도 좌우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이런 아성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수소 경제가 수면 위로 급등하고 올라오게 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수소 기술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가장 적극적으로 규제 강화를 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를 보면은 2025년 기준으로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고작 80g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를 맞추려면 모든 자동차를 통틀어서 내연기관 중에 연비가 가장 좋다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정도만 돼야 맞출 수 있어요. 전국에 그것만 다녀야 맞출 수 있다. 그것만 다녀야.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로는 환경 규제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전기차를 하려고 아니면 배터리 전기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킨지에 따르면 2050년 수소 산업의 어떤 부가가치는 2조 5천억 달러 정도를 추산하고 있고요. 신규 일자리는 한 3천만 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판이 벌어지는데 한국에서 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로드맵을 보면은 2022년까지 8만 1,000대의 수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2040년대는 620만 대 규모입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 정도의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충전소도 지금 14개 있는데 2,100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수소 전기차 보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그 전망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눈에 잘 안 보이죠. 지금 현재 작년에 팔린 데 700대 정도 팔렸습니다. 올해는 한 4,0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0대를 예상하는 이유는 보조금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수전기차에 책정된 보조금이 4,000대입니다.
그러면 4,000대 이상 되면은 가격을 3,5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보조금을 포함하면 3,500만 원, 없으면 7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수소전기차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으면 차를 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충전소도 많이 없어갖고 굉장히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 정도 판매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네. 그걸 또 7천만 원 다 내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요. 이 계획은 아까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뭐 2021년에는 8만 1,000대, 2040년엔 62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보급소는 지금 14개 있는데 서울에 2개 있습니다. 네. 서울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 충전소가 130km 떨어져 있는 충남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수소 충전소가 보급이 되면은 뭐 이제 올해는 그렇게 될지라도 내년부터는 올해 또 팔리는 걸 봐서 계획이 책정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작년에 700여 대가 팔렸던 게 이제 올해가 되면 4천여 대가 팔린다고 하니까 거의 5배 넘게 성장하는 거고 예, 예. 2022년이 되면 8만 대가 팔린다고 하니까 올해에 대비해서 거의 20배 가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쵸.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고 예, 봐야 예.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현대차 주가도 한 20배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자동차는 초기 시장에서는 그 좀 조금 팔 때는 그 원가가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규모의 경제인데 물론 700대를 팔다가 4,000대를 팔면은 물론 뭐 이전에 비해서 조금 낮긴 하겠지만 규모의 경제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정도 수준입니다. 그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를 약 10만 대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까지 8만 대 보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만 대가 못 미치잖아요. 네. 그럼 그때까지는 수전기차로 인해서 돈을 벌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좀 그 업계에서 적자가 기록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친환경차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는 토요타죠. 네. 프리우스 하이브리드가 97년에 나왔는데 네. 토요타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가지고 10년 동안 적자를 봤습니다. 아, 그 이후부터 이 흑자였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된 이후에 수익을 보기 시작했는데 작년 판매량을 보면은 토요타 친환경차 판매량이 152만 대 정도 되는데 1위입니다. 네. 2위는 현대기아차예요. 근데 2위인데 25만 대 수준입니다. 거의 7분의 1 수준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적자를 보면서 규모의 경제를 엄청 키웠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단기간에는 좀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적자라든지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겠지만 이 규모의 경제를 가장 빨리 달성했을 때 전 세계 어디보다 빠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그 이후에는 그게 이제 하나의 해자, 진입장벽이 돼갖고 우리나라에 좀 압도적인 수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는데 기업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 수전기차 그 충전소를 현대차가 다 주유소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정부의 역할인데 뭐냐면은 민간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사업 계획을 이렇게 짤 때 예를 들면은 현대차가 자기네 올해 수차를 몇 대 팔지에 대한 계획을 정부가 보조금 주는 계획을 안 알려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줬을 때 대규모 시설 투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뭐 시장이 확대될 거니까 여기다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자동차 한 대겠지만 거기에 딸려 있는 부품 업체, 수소전기차 한 대 부품이 24,000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24,000개의 부품을 만들어내는 현역 업체들도 우리가 몇 년도에는 얼마큼 팔 수 있겠구나, 몇 년도에는 얼마큼 팔 수 있겠구나라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로드맵에 신뢰를 주는 게 수소산업 발전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로드맵을 또 정부에서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 기업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줬다. 이 정도의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기적으로 수소 산업이 어떻게 변해갈지는 알아봤으니까 증권 시장, 그러니까 금융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한번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근 기자, 그 현재 시장에서 지금 수소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죠?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소 경제 중에서 수소차 분야에 대한 반응이 가장 뜨겁습니다. 리서치 센터에서도 보고서를 다수 발간하고 있는데요. 아직 세부 계획은 부족하지만 정부가 2040년까지 620만 대를 보급해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게 반응이 뜨겁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수소차 산업을 바이오를 뒤이을 제2의 주도 업종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용 수소연지 전리 스택과 주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연료 전지 스택 그리고 공기 공급 장치, 수소 저장 장치 등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건데요. 또 현대차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소 산업 전체를 선도해가면서
이게 시장 선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주가 자체도 이제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한편에는 또 국내 수소 관련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수소차 충전소 이런 관련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이미 다 급등을 했죠. 네, 그렇죠. 네. 많이 급등을 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 그러니까 수소차와 관련된 부품주들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급등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꼽히는 종목들은 한 30-40개 종목 정도가 됩니다. 코스피에서는 이제 대형 자동차 업체와 연관된 이제 소형 부품주들이 네. 꼽히고 있고요. 이제 코스닥에서는 대부분 기계업종이 이제 꼽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지난달 11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2030년까지 총 7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수소차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후에 정부 지원책까지 계속 연이어서 발표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폭은 코스닥 종목들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관련주들로 꼽히는 유니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한 달 만에 140%나 올랐습니다. 네. 또 이제 이게 13,000원 선까지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난해 최저가인 2,755원과 비교하면은 이게 주가 상승률은 370%에 달합니다. 또 SP월셀과 뉴로스, 풍국주정, JNK 히터 등 인프라주나 부품주 이런 것들이 같은 기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제가 수소전기차를 1년 넘게 취재했는데 네네. 왜 이걸 안 보고 있었을까요? 이게 좀 아쉽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뭐 수익을 내고 뭐 좋은 투자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주가 급등을 보면서 지금 나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산업은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주가는 이렇게 급등했다. 좀 뭔가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려를 표하는 그 의견이 좀 많습니다. 일단 뭐 주가라는 게 기대감에 오르는 게 맞지만 이제 실적 대비의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올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소형 부품업체의 경우에는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지 그 여부조차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아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전망을 밟지만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기 어려운 만큼 또 이런 점을 좀 따져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025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5년에 10만 대 이상 양산 체제를 갖추기 전까지는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스택에서 전기가 발생한 이후에 수소 전기차와 전기차는 작동 원리가 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둘 다 모두 납품하는 부품 사회를 주목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하지만 이제 실제 사업과 무관하게도 이제 수소차 테마주에 편승해서 이제 뭐 주가 네. 급등을 노리는 일부 세력이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한 증권사 연구원은 소형 업체의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수소 전기차와 연계가 됐는지 확인해보고 또 단기 급등만 바라보고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주가 급등이 나올 때는 연관이 없는 기업들까지도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출입하는 권순우 기자 그리고 증권부 조영근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